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교과서 우리 조갑재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대성 박사님 결론 다 나왔고 실천하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실천하는 그 구호 5개 잘 외우면은 거기서 살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그동안 수많은 핵 규탄, 핵 문제를 가지고 모였던 다른 집회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 하겠다고 이 주최 측에서 신문 광고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핵을 모르는, 핵에 관심이 없는 그런 정당이나 그런 대통령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선거에 나오지 말고 평양에서 나오라. 핵 모르는 대통령 후보는 평양에서 출마하라. 그 말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 핵을 용인하는 후보를 뽑을 것이냐,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없애겠다는 후보를 뽑을 것이냐에 의해서 한국의 역사가 한 번 더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냥 좋은 세미나 듣고 속 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뭘 하든지 이 선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최선은 핵을 없애겠다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 핵을 용인하고 노예가 되겠다는 사람을 뽑는데 최악의 선택이냐 최선의 선택이냐 중간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정치적 활동을 해야 된다. 정치적 활동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치적 활동을 해야 되겠다. 정치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이 해관보 국민전선이라는 엄청 큰 이 명칭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국, 그동안에 한국의 애국 집회가 좋은 일, 역사적인 일을 했지만 하나 아쉬운 것은 지속성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다음에 그 단체는 유명무실해지고 1년 뒤에는 없어지고 상근이는 한 사람도 없고 페이퍼워크도 없고 분석도 없고 연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모이다가 또 다른 단체 이름 바꿔서 또 만들고 그런 일종의 운동 노름을 할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핵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고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핵을 모르는 세대가 점점 커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국민 전선은 반드시 지속적이고 조직적이고 정치적 그리고 구체적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주최 측에 여기에 참여한 단체한테 많은 부탁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대한민국 민족사로 따지면 의병정신을 계승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역사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현상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강대국하고 맞서면은 그동안에 분열됐던 이 나라가 단결을 합니다. 단결을 해가지고 군관민이 일치 단결을 해가지고 저항을 해요. 결사항결을 합니다. 결사항결을. 보통 때는 막 이렇게 흩어져서 서로 싸워하다가 위기가 딱 되면 딱 뭉쳐요. 우리나라 사람들. 결사항전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DNA가 있어요. 6.25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6.25 직전에 대한민국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국회에 불확실가 들어오고 좌우익 투쟁 계속 하다가 6.25 남침이 딱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낙노당 20만이 봉기했습니까? 못했죠.
국군이 딱 맞서 싸우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의 파병 결정으로 해서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결사항전입니다. 이 결사항전은 세계 전사에 별로 없습니다. 군대가 지면 항복하는 거예요. 무슨 민간인이 총도 없는 민간인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싸웁니까? 그런 짓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요. 남침당한 6월 2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 대사한테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 아주 가슴을 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무기 부족하다. 빨리 무기 보내라. 무기가 부족하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늙은이 어린아이까지 몽둥이하고 돌멩이로 싸우겠다. 어린아이까지 남녀에서 다 나와가지고 몽둥이와 돌멩이로 싸우겠다. 이게 트루만 대통령 장면 대사를 통해서 트루만 대통령한테 전해졌으니까 그때 이미 파병할 생각을 붙인 뒤입니다만은 더욱 빨리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아니 싸우지 않는 누가 보냅니까? 보내도 아무 소용도 없고 결사항전 우리 민족사에서 세계 최강대국과 결사항전한 게 한 5번 있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수는 망해버리고 당태종은 화병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고구려가 싸웠으므로 한민족이 물론 그때는 이 한민족이라는 이런 의식은 없었습니다만은 미래의 한민족과 한반도를 지켜냈어요. 고구려가. 그 뒤에 망해버렸지만은 순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이 신라죠. 신라가 당나라 힘 빌려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당나라하고 결전을 했어요. 7년 동안. 그래 함으로써 한반도를 우리의 민족 활동 공간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때 당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고 최전성기였어요. 소정방이 귀국 보고를 하니까 그때는 아직 신라를 치기 전인데 당 고종입니다. 고종이 왜 내친 김에 신라까지 치지 않았느냐 하니까 소정방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영과 같이 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똘똘 뭉쳐져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몽고가 9번에 걸쳐서 40년에 걸쳐서 침략을 했습니다. 버텨냈어요. 강화도로 갔지만은 스님들도 나오고 8만 대장경도 만들면서 몽골을 상대로 가장 오랫동안 저항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징기스칸 몽골 군대로서. 그러니까 40년 뒤에 항복했지만은 고려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가지고 고려를 없애버리지 않고 꽤 잘 대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때 부산에 상륙한 약 15만 명의 왜군은 잘 개량한 조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조총은 유럽에서 쓰는 것보다 더 명중률이 높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육군인데 우리 선조 치하에 우리 관군은 초장에 무너졌지만은 이순신의 수군이 버티고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의병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외교를 잘해가지고 명나라 군대라 도우러 가서 7년 뒤에 결국 물러났습니다. 이긴 전쟁입니다.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에요. 여기 의병이 등장 또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일본식으로 전쟁하면은 사무라이들끼리 승부를 내면 끝입니다.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 결과에. 그러나 한국에서는 의병이 일어날 줄 차마 몰랐습니다. 의병들이 게릴라전을 펴고 해서 이긴. 그 다음이 5번째가 바로 6.25죠. 6.25 때 남침한 북한군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가지고 있었던 스탈린이 있었고, 그리고 금방 중국을 통일한 혁명 열기에 넘치는
보택동의 중공군이 뒷받침하는, 그리고 탱크를 230대나 가지고 우리는 하나도 없고 하는 이런 압도적 군사력의 뒷받침을 받고 기습을 당했어요. 한미동맹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내부에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국군이 버텼습니다. 후퇴는 했지만 항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확장을 38선에서 막아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막아냈음으로써 결국 자유진영이 동서냉전에서 이겼다. 한국전은 이긴 전쟁이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 아니다 하는 것이 세계 공통된 한국전쟁에 대한 재인식으로 이미 정착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버텼으므로 대만이 살고, 일본은 경제 부흥하고, 독일은 재무장하고, 나토는 군사 동맹체제로 강화가 되고, 미국은 비상사태를 선언해가지고 군사비를 3배로 늘립니다. 그래서 6.25 났을 때 미군 병력이 135만인데 6.25 끝날 때쯤 되면 350만으로 늘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이 전후 경제 부흥에 또 민주화에 성공함으로써 자유의 방파제, 자유의 쇼윈도가 됐다 하는 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결사항전의 정신인데, 이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바로 여기에 그 민족적 위대한 DNA를 이어가고 있는 의병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과 결사항전했는데 저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데가 없어요. 우선 집권 여당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 야권이 분열했으니까 거의 3분의 2 의석 차지할 거라고 낙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공짜를 바라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선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다수당이 됐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무 일 안 하고 무조건 반대해도 선거에 이기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반대하는 일만 해도 선거에서 이기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복지가 아니죠. 그거는 복지가 아니죠. 민주화 더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과잉. 옛날에는 공권, 권력을 남용했다 하면 요새는 인권을 남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청사진을 내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걸 공약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새누리당의 5대 공약 안에는 핵 안보란 말이 없어요. 이 정당이 이렇게 진 것은 이것은 역사의 심판입니다. 새누리당이 역사의 심판을 받았어요. 뭐냐? 핵을 잊어버린 핵 문제를 포기한 집권 여당, 더구나 핵을 가진 적을 상대로 하는 집권 여당이 핵을 포기하면 왜 표를 줘야 됩니까? 보수층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왜 내가 그 휴일에 골프장에 안 가고 왜 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를. 그러니까 당내 공천을 둘러싼 투쟁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은 인간은 사소한데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은 시시한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런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방송 하듯이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본 그 결과다. 그래서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집권 여당을 바꿔야 되는 노력을 이 국민전선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안을
이 주최 측에서 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회원을 확보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한 분씩 전화 걸자. 새누리당 당사로 전화 걸고 지금 여당 행사를 하는 이 야당의 핵 문제를 추궁하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행동하는 애국단체의 힘은 제한적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벌릴 수가 없어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단체가 그 주제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경제위기 앞으로 올 겁니다. 한 20년 동안 아마도 일본식의 버블 붕괴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러나 핵폭탄만 안 맞으면은 우리는 재기합니다. 다시 일어나요. 경제위기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폭탄 맞으면 끝난 대한민국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송 박사께서 실감 있게 말씀하셨던 대로 한민족이 멸종됩니다. 민족이 멸종된다 이거예요. 민족, 공멸. 그렇다면 이 이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 복지를 위해서 안보를 희생시키겠다는 사람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안보 희생시키겠다. 안보를 위해서 복지를 희생시켜야 되겠다고 공약을 내거는 사람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안보를 위해서 복지를 희생시켜야 돼요. 복지를 줄여야 돼요. 핵 문제 해결하는 방식 의외로 원리는 간단합니다. 북한이 핵 무장하고 있어요. 비대칭 전략입니다. 우리도 북한이 갖지 못한 걸 내세워야죠. 우리가 북한이 갖지 못한 게 수도 없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 아닙니까? 돈. GDP의 1%, 15조 또는 100조씩 나가는 복지 예산의 10%만 핵 안보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은 다층적인 방어망도 만들 수 있고 핵 개발을 할 수 있고 핵폭탄보다는 못하지만은 무지무지한 성능을 가진 벙커 버스트도 만들 수 있고 있어요.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돈 안 쓰겠다. 아니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나는 돈 안 쓰고 계속 지금식으로 잘 웰빙 하는데 빠져 있겠다고 하면 그건 뭐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포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복지는 줄일 수 없다. 안보, 국방비 늘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어야 됩니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게 여행수죠. 여행수. 우리는 여행수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과학기술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총동원하면요. 머리를 잘 쓰면 아마도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고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드론, 로봇 만들고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그럼 돈을 쓰도록 하는 건 뭡니까? 인간의 의지죠. 의지입니다. 국가 지도층의 의지예요. 집권 세력, 정당, 언론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생존 의지죠. 우리 핵폭탄 맞기 싫다. 또 하나, 핵 없는 대한민국, 북한의 노예된다. 우리는 노예적으로 살기 싫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김정은이 밑에서 살 수 있느냐? 자존심 문제입니다. 자존심. 그러면은 돈을 써야죠. 돈을 쓰자. 이런 진실을 국민들한테 다 알리면은 아마 모든 국민들이 여기 계시는 분처럼 행동할 겁니다. 그러려면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알리는 방법이 골치 아픕니다. 인터넷에도 올리고 1인 시위도 하고 극단적인 행동도 하고 낙성운동, 당선운동도 하고 하는 이 방법을 이 단체에서 많이 개발해가지고 이 회원들한테 많이 전파해가지고 그 알리는 일이 즐겁게 할 수 있고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흔히 보수주의자라고 합니다. 보수. 우파라 하기도 하고 뭐 대한민국 세력 보수주의자인데 이 보수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보수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아닌 사람의 차이가 크죠. 오늘 여기서는 6월 29일에 있었던 소위 연평해전의 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어제는 또 어떤 국회의원이 6월 15일 6.15 공동선언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지금 법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아니 간단하게 말하면 6.15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 적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영문수입니다. 6.15 선언 폐기해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 안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폐기 안 한 것은 크나큰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즉 권력 잡고도 왜냐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맨 앞에 나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밑에 서명을 김정일, 김대중 했습니다. 아니 김정일, 김대중이가 우리 민족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김정일, 김대중이가 우리 민족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끼리 통일하겠다는 게 어떤 식이냐? 딱 이렇게 써놨어요.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뭐 남한의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공통점이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산통일하겠다는 나라와 자유통일하겠다는 정책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매국노야 매국노. 따라서 6.15선은 폐기운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6.15를 국가기념일로 만들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 폐기를 안 하니까 많은 국민들도 6.15 선언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 안 하니까 그게 우리의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6.15 선언을 존중하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저 통과될지 모릅니다. 제가 국가기념일 통과될지 몰라요. 6.15 선언이. 그래가지고 통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부터 나와가지고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합시다 이렇게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재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창을.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데 그러나 여기는 정신 차린 분들이 딱 뭉쳐 있으니까 이건 되게 돼 있어요. 왜 되게 돼 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20일 대구에서 트루만 대통령한테 쓴 편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대전이 함락되고 대구로 공산군이 몰려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미군은 충분히 도착하지 않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그때 통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북한이 38선 무시했으니까 이제 38선 없다. 통일의 절호의 기회가 왔다 하면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소수의 외국인의 사주를 받는 공산주의자와 전체 한민족의 대결입니다. 소수의 공산주의자와 절대 다수의 한민족의 대결입니다. 이 공식을 지금 딱 대입을 하면은 김정은 대 한민족의 대결입니다. 1대 7,500만의 대결입니다. 1대 7,500만입니다. 북한 정권도 아니에요. 김정은 하나, 김정일이 아닌 김정은 하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7,500만을 다 우리 편으로 만들면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 또 위대한 통찰력이 있는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소위 평화주의자, 반전운동하는 사람들을 빗대가지고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무조건적 평화주의자 많습니다. 핵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소위 야당이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힘으로는 안 된다. 제재로는 안 된다. 이게 무조건적 통일주의자예요. 무조건적 평화주의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딱 간파를 했습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짓이 꼭 간첩과 같아요.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상. 그 자들은 남침해도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남침하면 국군이 그런 주장하는 기자가 저를 인터뷰를 하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남침할 때 그 평화의 원리에 의해서 국군이 항복 안 한 데 대해서 유감이 많지요. 이러니까 대답을 하더라고요. 유감이 많을 겁니다. 그때 항복했으면 민족 통일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핵안보 국민전선은 노예적 삶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이에요. 우리 독립운동 아직 계속 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 해방시켜야 진정한 독립운동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이 자유민이 돼야죠. 민족 통일운동은 자유 통일운동인데 이 통일운동의 핵심은 노예적 삶을 살기 싫다. 김정은 밑에서 벌벌 떨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싫다. 또 모든 것을 미국에 맡겨가 미국이 고맙긴 하지만은 미국의 모든 것을 살고 죽는 문제까지 미국에 의존한다. 그런 노예적 삶도 싫다. 중국에 대해서는 할 말도 못하는 그런 노예적 삶이 싫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핵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핵안보 국민전선의 기본 정신은 핵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 왜? 우리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핵폭탄 개발할 기술도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돈도 있는데 뭐가 없느냐?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다. 이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는 뭐냐?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하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노예적 삶, 그리고 북한 정권에 추종하는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고 또 잘못하면 대통령 뽑을지 모르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 국민들을 두고 볼 수가 없다. 이 사람들 좀 각성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5대 공업국에 걸맞는 국민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자존심이고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는 우리 민족사의 5대 결사 항전을 통해서 당대의 새 최대 강대국하고 싸워서 맞서서 이긴 이 이른바 의병정신을 오늘날 대한민국에 되살려 가지고 2017년 12월 대선에 딱 표적을 맞춰 가지고 국민들의 생존 의지 그리고 자유민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대폭발시키는 뇌관 역할을 이 조직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에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